먼저 또다시 틀린 저의 똥뇌피셜에 구독자 여러분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드립니다. 비밀의 숲부터 앨리스, 펜트하우스까지 너무 추리에만 몰입하다 보니 드라마 성격도 모른 채 마구 꼬아서 생각했었네요. 김정영을 죽인 범인은 정말 단순하게도 20년 근속시계의 주인공인 최수룡 서장이었습니다. 그는 조태신에게 궁디를 차이는 굴욕까지 당했지만 결국 자신을 서장 자리까지 올려준 조태신과 신명희를 배신할 수 없었네요. 김정영의 조수인 강한울은 서장과 표과장의 대화를 녹취하는 등 이들의 범행을 밝혀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내며 범인으로 의심했던 저를 더욱 민망하게 만들었네요. 오늘의 메인 스토리는 완전체가 된 지청신과 그를 잡기 위한 카운터들의 연합이었습니다. 지청신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돌봐온 보육원 원장을 찾아가서 그를 살해합니다. 수많은 상장이 보여주듯이 원장은 겉으로는 사회에 공헌하는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실상은 어린아이들을 강제노동시키는 추악한 인간이었죠. 역시 지청신의 머리 상처도 원장의 폭력에 의한 것이었네요. 악마 같은 원장의 영혼까지 흡수한 지청신은 드디어 4단계 악귀, 즉 완전체 악귀가 되고 맙니다. 완전체 악귀는 불사의 몸을 가지게 되는데요. 카운터 중에 추매옥만 가지고 있는 능력인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악귀가 완전체가 되고 한 달이 지나면 그 안에 있는 영혼들은 완전히 소멸돼 버리는데요. 즉 한 달이 지나면 소문이 부모님의 영혼은 소멸돼 버리고 소문이는 다시는 부모님을 만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4단계 악귀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결계입니다. 원래 결계란 불교 용어로서 일정한 구역을 정해 행동에 제약을 두는 행위를 뜻합니다. 위겐이 말한 결계는 무협지 등에서 사용되는 의미와 같이 일종의 방어막 개념으로 상대방을 어떤 테두리 내에 가두어 꼼짝 못하게 하며 그가 가진 힘과 특수 능력까지 막아버리는 막을 뜻합니다. 그러나 카운터들도 결계 안에선 같은 상황이 돼버리죠. 따라서 결계 안에서 카운터들은 융의 땅 힘을 받아 악기를 물리치고 소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 소문이밖에 없죠. 소문이는 융의 땅을 불러오는 것이 자신의 분노가 아닌 누군가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인 것을 깨닫고 융의 땅을 자유롭게 소환할 수 있는 능력을 완벽하게 터득합니다. 결계를 세울 최장물까지 총 5명의 카운터는 지청신이 있는 곳을 발견하고 보육원으로 출동합니다. 결계 안에선 3단계 악기 백향이는 물론이고 4단계 악기인 지청신도 꼼짝 못하는 모습이죠. 가볍게 지청신을 제압한 소문이는 바로 악기를 소환하게 되는데요. 그 순간 보육원 아이 한 명이 소문이를 말리며 악기 소환이 무산됩니다. 이 보육원에서 자라난 지청신은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그 악독한 지청신도 아이들을 살뜰하게 돌봐주는 모습이었는데요. 4단계 악기도 지청신의 숙주를 완벽하게 지배하지는 못한 듯합니다. 지청신은 소문이에게 너네 부모가 어떻게 되는지 잘 보라며 자신의 머리에 총을 쏴 자살을 합니다. 그 순간 카운터들 뿐 아니라 백향이까지도 지청신은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똑똑해진 4단계 악기의 계략이죠. 4단계 악기는 치유 능력이 있어서 불사의 몸을 가진다 했었죠. 원래 숙주가 죽으면 악기도 소멸되지만 총에 맞은 지청신은 자신의 치유 능력을 이용해 극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극적으로 살아난 완전체 악귀는 지청신의 몸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악귀가 선택한 몸은 김영림 사건의 용의자로 압박을 받다 쓰러진 신명희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악귀가 지청신을 버린 이유는 악하기만 한 줄 알았던 지청신의 숙주가 어린 시절 기억 속에서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려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악귀 자신이 그 착한 마음을 가진 지청신을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결국 악귀는 인간계 절대 악인 신명희에게 붙으며 마지막 발악을 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14회부터는 최종 병기 신명희와 카운터들의 싸움으로 이어지며 더욱 쫄깃한 긴장감을 전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저는 14회 시청 후 리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